이슈 잡고요. 시장 들여다봅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일각에선 신의 한 수라는 표현도 쓰더라고요. 바로 이 통화 수합 내용입니다. 한미 간의 600억 달러 통화 수합 체결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증시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 과연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은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딛고 금융시장도 안정화의 단계로 접어드는 건지 들여다봅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요. 우리나라 포함해서 9개 국가와 미국이 통화 수합을 체결한 겁니다. 한미 간에는 600억 달러 규모고요. 이 부분은 최소 6개월 동안의 600억 달러, 그러니까 오는 9월까지 최소 600억 달러가 확보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12년 만에 이런 한미 간의 통화 수합이 체결된 겁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정말 공포스럽게 올랐었는데요. 11년 만에 최고치 수준을 나타내면서 어제 종가상으로는 1285원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상태대로 간다면은 1300원 선도 뚫어낼 것이다. IMF 당시까지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주를 이루었었는데요. 오늘은 분위기가 확연히 꺾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바로 이 자금은 시중에 투입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달러 유동성에 대한 불안 심리가 완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와 관련해서 먼저 환시부터 알아볼 텐데요. 유진투자선물의 이주원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얼핏 들어서 좋은 거다 이거나 알겠는데 통화 수업이 뭔지 좀 쉽게 풀어주세요. 네, 어제 한국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 양자간 통화 수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통화 수업 계약이란 결국에는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정한 환율에 따라서 단기적인 자금 융통을 위해서 행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즉 필요할 때 자국 통화를 상대방 중앙은행에 맡기고 상대국의 통화를 빌려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계약으로 환율과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해지하거나 또 외화 유동성 확충을 위해 사용합니다. 현재 한국은 캐나다, 중국, 스위스, 인도네시아, 호주, 아랍에미레이트, 말레이시아 등 7개 국가 948억 달러 규모의 통화 수합 협정을 맺고 있고요. 여기에 다자간 통화 수합으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및 중국, 일본과 공동으로 만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에서 인출할 수 있는 384억 달러의 통화 수합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국과 미국이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수합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번 통화 수합의 계약 기간은 최소 6개월, 9월 19일까지입니다. 한미 통화 수합 계약은 2008년 10월 30일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수합 계약에 이어서 두 번째로 당시에도 통화 수합 계약으로 한국은 금융시장에 안정을 가져온 바가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통화 수합을 체결하게 되면은 해당 통화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건가요? 네, 보통 통화 수합 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환율과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해지하거나 외화 유동성 확충을 위해 사용합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환율이 급등하면서 특히 달러 유동성 공급 문제가 발생하면서 환율이 급등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통화 수합 계약 체결로 환율의 안정세, 특히 급등세를 진정시키는데 어느 정도는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환율 시장에서도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크더라고요. 즉각적으로 1250 몇 원까지 좀 밀리다가 또 1600원, 1260원 선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반응은 어떻다고 볼 수 있나요, 그럼? 네, 일단 달러원 환율이 시작은 전일 종가 대비 32원이나 하락하면서 1253원 70전에 출발했습니다. 아무래도 한미 통화 수합 체결에 따른 달러 공급 기대로 급락을 했는데요. 어제 특히 50원 가까이 장중에는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가 결국에는 외국인의 주식 채권 순매도에 따른 달러 역수금 수요, 그리고 증권사 ELS의 마진콜에 따른 달러 수요 등으로 환율이 급등했는데요. 이러한 달러 수요 급등에 대해서 달러 공급이 못 따라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미 통화 수합 체결에 따른 달러 공급 기대로 환율은 오늘 급락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250원 후반대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달러 강세 및 경기 침체 우려에 1250원 초반대에서의 하단은 지지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래 이 정도 규모, 이 정도 사이즈의 통화 수합이면 환율 시장이 이렇게 반응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은 이 이슈의 파급력 대비로 환시가 약간은 좀 무덤덤하게 반응을 하는 건가요?
네, 일단은 2008년도에서 2010년까지 이전 경험을 한번 살펴봐야 될 건데요. 2008년 금융위기 상황을 돌이켜보면은 통화수합 계약이 급전직하던 원화 가치, 즉 급락하던 원화 가치를 끌어올리는 데 상당히 기여를 했습니다. 그 당시는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수합 계약이었는데요. 통화수합 체결 직전인 2028년 10월 말 환율은 달러당 1,500원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던 환율이 등락을 하면서 1,600원 선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한미 통화수합이 체결되고 만기 연장과 재연장을 거치면서 종료가 됐던 2010년 2월 1일에는 1,170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미 통화수합이 현재 외환시장이 사실상 무너지고 있는 상황, 즉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어느 정도 달러 공급을 해주면서 유동성 해소를 해주는 데는 적절하지만 지금은 한미 통화수합이 2008년도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즉 바이러스에 의한 실물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과연 통화수합이 실물 경제가 받는 타격을 어느 정도 해소해줄지는 사실상 의문이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2008년도 대비해서는 물론 규모는 2배 커졌지만 효과는 그보다는 조금 약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환율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한미 통화수합 체결로 환율의 급등세는 진정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수요 급등에 공급이 못 따라가면서 환율이 급등했기 때문인데요. 한미 통화수합 계약 체결로 어느 정도 달러 공급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시장 불안에 따른 달러 수요 및 실물 경제 침체 우려로 환율의 상승 압력은 지속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 둔화 여부, 즉 팬데믹 둔화 여부에 따라서 환율의 상승폭이 결정이 되겠지만 상승 압력은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선물의 이주환 연구원입니다. 급등세는 일단 멈춤 상태는 맞는데 그렇다고 이 달러의 강세가 꺾일 것이다 이런 거는 아니네요. 일시적인 소강 국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26원 80전 하락하면서 1258원 90전 구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 증시와 연결해 봐야 되겠죠.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이번에 이 통화수합 체결, 증시를 바라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를 둘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이제 그 규모 부분에서 예전에 이제 2008년도에 했던 경우에는 300억 달러였는데 이번에 600억 달러죠. 2배 규모입니다. 이거 이제 시장 참여자들한테 과연 충분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불안했던 부분을 충분하구나라는 쪽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안도감을 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게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 달러 유동성 불안감이 굉장히 지금 심합니다, 시장에. 어제 같은 경우도 달러 지수 선물이 2%나 폭등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 내에서의 달러의 어떤 이제 사재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타나는 유동성 불안 심리는 굉장히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도 많이 올라갔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될 수 있고 또 정상화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달러가 이렇게 굉장히 사재기 현상이 좀 심화되게 되면은 다른 이제 금리 정책이라든가 또 재정 정책 같은 것들이 잘 안 먹힙니다. 왜 그러냐면은 돈을 풀어도 그게 시장에 도는 게 아니고 금고 속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인식이 생기게 되면은 시장 참여자들이 어딘가 뭔가 시장에 뭐 국채도 팔고 지금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상품들을 사질 않겠죠. 따라서 이런 이제 달러를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9개국하고 스와프를 지금 이제 체결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뭐 금리나 재정 정책 이제 실효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또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 2008년 대비로 규모가 좀 늘었다 이런 의미를 좀 찾아주셨는데 당시에는 이런 통화수합 체결을 했을 때 금융시장을 좀 잘 잡아줬나요? 효과가 어땠나요? 예, 사실은 그 당시에 굉장히 좀 효과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좋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08년도 이제 10월 30일 날 스와프를 체결을 했고 2010년까지 갔죠. 그게 300억 달러였는데 그때 이제 그 원달러 환율 잠깐 좀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그 체결 당시까지 그때 금융위기였죠. 그래서 1,468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통화 수합 당시에 빠졌습니다. 급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 부분은 뭐냐면은 달러 인덱스가 죽질 않았기 때문에 지금하고 상황이 비슷합니다. 지금도 달러 인덱스는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이제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재상승이 또 가능합니다. 전고점을 돌파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결국에 나중에 두고 보면은 이 통화 수업이 끝나는 시점 가가지고는 이제 1170원 정도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상화의 하나의 모멘텀이 이제 되었다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지수상에서 보겠는데요. 코스피 지수하고 S&P 지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파란색이 이제 S&P 500이고요. 까만색, 회색이 이제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는요, 통화 수합 당시에 저점을 형성을 하고 그 이후로 저점을 안 깨고 다중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이제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S&P 500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가지고 그 이후에도 추가 하락이 된 이후에 그리고 나서 다시 저점을 잡고 한두 달 정도 더 있다가 저점을 잡고 상승을 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한미 통화 수합이라는 게 미국에 도움이 되느냐, 우리나라한테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이제 따지고 봤을 적에 누가 더 이득이냐,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더 이득이다라는 것을 주식시장에서 지금 이제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미국 시장이 조금 더 흔들린다 할지라도 이 통화 수합권이 미국 시장의 변동성보다는 우리 시장을 더 하방 지지를 더 강하게 해줄 수가 있겠구나 하는 기대가 가능해 보입니다. 말인 즉슨 미국이 좀 더 흔들리더라도 우리는 어느 정도의 안전판은 일단 좀 마련을 해놨다. 이렇게 좀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증시에 미치는 영향, 오늘 시장의 반응이 정말 이 통화 수합 효과인지 아니면은 뭐 어떤 부분들이 복합적인 건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봐주세요. 예, 이제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오늘은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결국 원달러 환율이 이제 정상화되려면은 미국의 이제 달러 인덱스가 일단은 고점이 좀 잡히고 하락을 해야만 제대로 이제 정상화되긴 할 겁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이제 상방 제한은 분명히 좀 가능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뭐 횡보성 움직임을 보면서 달러의 이제 그 하락의 어떤 이제 움직임이 보이는 그때까지는 좀 횡보를 하다가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저점을 우리 시장은 뭐 잡아 나가지 않을까. 또 이제 조금 더 흔들린다 할지라도 미국 시장보다는 어느 정도 하방이 좀 견뎌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기대를 충분히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달러 인덱스도 사실 그 급등을 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급등보다는 오히려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 국채 가격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달러도 어느 정도만 좀 고점이 잡히는 어떤 형태만 나온다면은 이 통화 수합을 계기로 해서 외국인들이 수급이 또 들어올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또 그런 이제 환경들이 조성이 좀 되어 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시장에는 분명히 호재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긍정적인 환경이 좀 조성이 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은 뭐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유가증권 시장 기준으로 1,500선 근처에서는 얼추 바닥이 좀 나왔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제 생각에는 뭐 이 부분에서 이제는 바닥을 좀 타진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미국 시장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겠죠. 오늘도 보게 되면은 우리 시장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다가 미국의 선물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음봉도 나왔다, 양봉도 나왔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관건은 되겠지만은 이번 통화 수합을 계기로 해서 더 빠지게 되면은 오히려 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이제 그런 하방 견조의 어떤 이제 계기는 충분히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은 또 자신감을 갖고 시장 대응 전략 세워봐야 되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